세간에 유행하는 모든 명리의 이론들은 사주 전체의 체상에 관한 어떤 그 구조 형상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화가 토를 생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 식상이무로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단편적인 그런 어떤 논리만 가지고 다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편을 해독하면서 아주 강하게 느낀 것은 아니다. 사주는 먼저 사주 전체, 팔자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기상, 즉 체상, 그 기운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난 후에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보았나 하면은 음양관계를 보았어요. 이 사주가 있다면은 사주에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 금수가 많아서 음습한가, 목화가 많아서 양명한 사주인가, 이것을 먼저 논하고 난 후에 다음 각 십성 오행들의 강약 왕세를 논했어요. 사주 팔자를 볼 때는 글자 한 개 한 개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하지 말고 사주 전체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또는 십성이 어떤 곳으로 취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관살이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 인성이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추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적천수 저자 임철초 선생의 사주가 되겠어요. 임철초 선생의 사주를 보면 병오오사, 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초연운을 보면은 정사병진, 역시 난방하죠. 하고 강하고, 다시 을묘 갑인, 역시 동방목, 화죠. 이것도 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임철초 선생은 을묘대운에 가사가 파산이 나서 가사가 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호구지책으로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단순하게 병화일간에 임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관성적인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런 어떤 타입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세상 전체에서 어떤 기운이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음이 강하냐 양이 강하냐,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임철조 선생이 자기 사주에 대비해서 실은 사주인데 개축, 개사, 즉 연주가 다르죠. 나머지는 전부 같은데, 이렇게 전부 같은데 연주만 다릅니다. 연주 중에서도 연지, 이 사주는 축토가 있고 이 사주는 사가 있어요. 임진개축, 관성이 약하지 않죠. 인진개사, 개의 밑에 사가 있으니까 수는 어떻게 해요? 진에서 묘에 들어가서 사에서 절되죠. 그러니까 약하죠. 이 사주는 개축, 축이 있죠. 사유축, 물론 축은 태기가 되긴데요. 그렇지만 아직 수기가 왕성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운을 보면 이 사주서 화, 비경ገብ이 굉장히 강한데 언제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뭐 계속 안 좋았죠. 정사, 병진운 다 안 좋았는데 집안이 파탄 난 것은 을묘대운이라 했어요. 을묘대운. 을묘대운 때 다시 유년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갑인, 을묘, 병진, 정사를 흘렀어요. 임철조 사주는 2대운입니다. 2, 12, 22, 32. 이렇게 2대운이고, 이 사주는 1대운입니다. 11, 21, 31. 이렇게 되는데, 같이 뭐 한 살 차이로 을묘 들어왔죠. 을묘가 통째 들어왔죠. 그래서 양이 강하죠. 을묘, 목도 길어서는 양이 되죠. 그리고 사주에 화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양강중화, 양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운에서 다시 올라타게 되니 해롭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운을 보면은 을해자병 정축 이렇게 나갔어요. 세운이요. 유전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을묘대운 때 해자축으로 나갔죠. 비록 대운에서 을묘가 들어와서 양기가 강하여 중화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유년에서 올라왔는 게 해자축 관살성으로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을묘대운 때 과거에 급제를 해서 폐설을 하였대요. 여러분, 차이가 나죠? 이 사주는 임묘진으로 흐를 때 갑인, 을묘, 병진, 목화의 통째 들어왔어요. 정관과 지지가 환주로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같은 오행이, 같은 목으로. 갑목, 임목, 을목, 묘목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는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정관은 양이지만 지지는 수죠, 수. 인묘진도 무인, 기묘, 경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진사, 여기는 무오, 기미. 그래서 이 사주는 물론 축토가 있어서 화 자체가 상당히 중화가 되었지만 어디에 비해서요? 이 사주에 비해서. 사주 최상의 전체의 어떤 중화로 봐서는 화가 역시 강해요. 그렇지만 이 사주에 비해서는 화가 약한 편이죠. 그러면서 우는 같지만 유년은 해자축, 청간과 통째로 들어오지 않고 해자축으로 흘렀고 이 사주는 임묘진으로 흘렀어요. 임묘진 사오미로.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이 사주는 통째죠. 청간도 목, 지지도 목, 청간도 화, 지지도 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임철조 선생의 사주는 이 사주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안 좋죠. 세상도 안 좋을 뿐더러 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이 사주는 임철조 선생의 사주보다 훨씬 중화가 잘 된 그런 사주죠. 이 내용은 주로 그 기륭관계를 이야기했고 밑에 그 내용들은 성격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주를 비교하면은 병화는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목을 보면은 진중에 밖에 없죠. 진밖에 없죠. 진중의 을목, 임묘진. 진은 목이 택이 되는 그런 식이죠. 진. 그래서 목이 약하죠. 그리고 수도, 임진개. 진은 수어 묘가 되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무덤이잖아요. 다행히 천간에 임수가 투출해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수 있지만 강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와 화가 굉장히 강하고 목과 수와 금. 금도 연지의 사중어 경금 생지일 뿐이죠. 약하죠. 그래서 오행이 유약하다. 유약하여 편고되었다. 목, 금, 수가 유약하여 편중된 사주. 그런 사주는 어떤 성정이 있느냐? 소인지상이다. 소인이다. 소인이라는 말은 고치 얘기하면은 빈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건중정. 오행이 중정. 두루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성으로 말하면은 재성도 건강하고 인성도 건강하고 간성도 건강하고 비견급도 건강하고 이렇게 다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강건중정. 그렇게 십성이 즉 오행이 다 건강하면은 군자지풍이다. 군자다. 군자는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군자일 수밖에 없죠. 군자는 배워서 도덕적인 사람. 옛날엔 특히 더 그렇죠. 강건중정. 오행이 두루 건강해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가에서 이야기하면은 가장 군자의 풍이 있는 사람은 십성으로 인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비견급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 그런 기세가 있는 사람이 가장 군자지풍, 군자적인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 인성이 강한 사람이 가장 점잖고 인자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점잖고 인자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식상생지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관하는 것. 식상이 재로 흐르는 기세, 재성이 관성으로 흐르는 기세. 그런 기세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비견급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점잖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정치인에 비교해서 보면은 인성이 강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한교안 대표, 안희정,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의 사주를 보면은 물론 시는 없어요. 시가 없다더라도 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역시 인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견급이 강한 사람 누구겠어요? 홍준표, 김문수도 비견급이 강해요. 홍준표도 보면은 자기 계파가 그렇게 없고 사람을 장악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런 것보다 홀로 하는 계통이 강하죠. 김문수도 그래요. 그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정규제주필. 정규제주필의 사주도 보면은 비견급이 강해요. 강하다는 말은 천간에 달러 하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시 지지에서 어떻게 천간을 받쳐주느냐, 천간이 지지에 어떻게 많이 뿌리를 내렸느냐, 그것으로서 각 십성이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